이한구 전 총리가 그 대통령이 5.18 발언한 거는 문 대통령까지 나설 일이 아니다. 5.18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게 발언했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뭐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걸 요즘에 뭐 문재인 대통령 선거운동 너무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 선거운동? 네, 너무 열심히 하고. 5.18 발언도 선거운동이라고 아니 생각하세요? 일종의 뭐 그런 거죠. 일종의 이제 선거를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한번 보세요. 며칠 전에 그 뭡니까 예타 면제. 뭐 네. 엄청난 거 막 갖다 선심성으로 갖다 뿌리겠다는 거죠. 그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보면 무슨 좀 자기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약간 위기, 그러니까 원래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PK 지역이라든가 좀 요새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약간 역전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에 무슨 경제 관련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관심 둔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갑자기 막 방문하고 난리예요. 그러죠? 그러네요. 가덕도 공항도 갑자기 그렇고. 막 열심히 해요. 아니 그리고 이때까지 뭐 있어 그러면? 그것도 부산에 폐공장 가서 그 쇼하면서 그냥 부산 경제 살린다고 그 손혜원 따라하기 아닙니까? 폐가 가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너무 웃기는 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정책들을 그동안에 열심히 했었어야지. 근데 하나도 안 하다가 뭐 하나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별로 열심히 안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자꾸 현장을 가. 근데 현장 가서 뭐 그냥 그러고 말아요. 쇼만 하고. 네. 아니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게 오늘 아침에 사우나에서 불났잖아요. 아니 왜 요즘 불이 이렇게 또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현주 TV에서 안전과 관련된 방송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분석을 해봤지 왜 이러냐 도대체. 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나요?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며. 근데 뭐 한 거야 도대체. 왜 이러지? 근데 보니까 이게 원인이요. 대개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벌써 이 건물들이 지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한 몇십 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십 년 전에 한국의 수준에서는 사실은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는 거죠. 전열기도 많이 쓸 일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전부 이 건축의 어떤 그 당시에 지어진 건물들이 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고 전기의 사용 문제도 소비 문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이 어떤 그 뭐라고 했죠? 방화라고 하나요? 그걸 위한 뭐 스프링쿨러라든가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그만큼 안 돼 있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지었으니까. 그때는 규제가 좀 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으면 본인이 했어야 되는 게 뭐냐? 행안부부 김부겸 장관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그 장관이요 그 중장기 안전을 위한 중장기 시스템 구축 계획 이런 거를 만들었어야 돼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티는 별로 안 나지만 하나하나 건축과 관련해서 오래된 노후 건물들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러면 이거를 하는데 새로 뭐 스프링클러 달고 하려면 돈 드니까 이걸 그러면 한꺼번에 쫙 하려면 무리가 가니까 그거를 점진적으로 하되 이게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니? 어떻게 좀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빌려주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하려면 싸게 주든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티가 안 나요. 그런 일이 티가 안 나잖아요. 그냥 뭐 사실은 몇 년 동안 열심히 해봐야 사고가 안 나면 원래 그냥 사고가 안 나나 보다 이러지. 사고가 안 나면 막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났을 때 욕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티가 안 나고 선거에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별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기는 게 그렇게 세월호 때 난리를 치더니 그 안전한 대한민국 절대 사고로 죽는 사람이 국민이 한 명도 없게끔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큰 소리 쳤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큰 소리 쳤으면 되고 나서 1좀 해라 1. 그런 얘기죠. 1좀 해라. 그리고 행안부 장관 김부겸 장관 사람은 좋은지 모르겠으나 일을 좀 해라. 그런데 제가
이런 행정 관련된 부서는요, 우리 장관을 할 때요, 이게 서비스 업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뭐 식당을 한다든가 뭐 카페를 한다든가 서비스 업종이면 사람이 좋은 게 중요하죠. 그게 결국 경쟁력이니까. 그런데 이런 행정을 하면서 관리 업무 아닙니까? 행안부라는 게. 근데 관리라는 것은 사람이 깐깐해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런 사람을 시키지 않고 그냥 사람 좋은 사람을 시켜? 얼마나 무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김부겸 장관이 사람은 좋으나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무능한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뭐 사람이 좋다는 것도 저는 별로 그것도 어렵고요. 좋게 보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보죠. 그냥 외모만. 네.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심각하게 잘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특히 최저임금 같은 거. 그러면 사람이 진짜 좋으면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처음에는 좀 안 좋았더라도 몰라서 진짜 사람이 좋으면 상황이 그렇게 되고 사람들이 와서 흡수하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이거 다시 해봅시다 이래야지. 지난번에도 지난주인가요? 그 소상공인들 잔뜩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뭐 소상공인들이 막 흡수하면서 최저임금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다 지금 망해가고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그 뭐 어려움이 있다,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니 나중에 결론은 그래도 계속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그게 사람이 좋은 게 아니죠. 네, 사람이 좋은 게 아니죠. 그러네요. 인정이 지독한 거죠, 사실은. 지독하고. 그렇죠. 그 말을 앞에서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그렇게 나오면 그게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독한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어떻게 그 바로 앞에서 죽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 저는 이분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고집도 대단한 것 같아. 고집도. 확신범이구나. 사람들이 나가 죽든가 말든가, 그 사람들이 자기 일자리 못 찾고 헤매면서 실업자가 늘어나든가 말든가. 내 소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그렇게 해서 차라리 다 망해가지고 국가에 의존하는 국민을 더 만들면 표에 도움이 되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기준이 딱 하나다. 모든 의사결정 기준은. 발언을 할 때도 그렇고, 아까 제가 그 발언 얘기했죠. 발언을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의사결정 기준은 딱 하나. 표, 권력. 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요,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하면 다 예측이 되거든요. 저는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명분을 삼아가지고 상대를 막 까다가, 그래서 그때 필요하면 막 국민의 자유도 외치고 뭐도 외치고 막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권력을 딱 잡은 다음에는 권력과 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권력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이 너무 자유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막 불평불만을 해도 그건 내가 권력을 잡는 게 곧 정의이기 때문에 니들은 조용히 해. 내가 정의롭기 때문에 내가 니네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니네가 행복한 거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그게 이제 최저임금 나오는 태도, 그다음 아까 여가부, 또 심지어 요새 보니까 뭐 인터넷 방송도 통제한다는데, 그 SNI 그 필드 차단 기술, 다 똑같죠. 그게 다 일관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일관된 거예요. 그러면 통제한다는 게 오히려 불만이 있는 세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표에 도움된다는 거예요? 통제하는 게? 왜냐하면 불만 세력은 자기를 안 찍으니까요. 어차피 안 찍을 사람들이니까. 네, 그렇죠. 네, 자기 권력을 이미 잡았잖아요.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방어하는 쪽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어를 하려면 자기의 지지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 하면 자기 약점이 자꾸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이 안 나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확산되지 않게 하고 국민들의 불만이 확산되지 않게 해서 일종의 조작이죠. 여론 조작이죠. 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어떤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방송에는 뭔가 멋있는 것만 나오고 현장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성직자 같은 이런 것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나가서 좋은 얘기하는 거
그런데 이제 이 방송들도 다 장악됐기 때문에 그럼요. 아까 안전 문제도 나가서 안전으로 죽는 국민이 한 명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까지만 나오지 그 안전에 대해서 뭘 한 게 있는가에 대한 비판 기사는 거의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사를 못 보는 국민들은 그냥 다 이 문제들이 퍼즐이 맞춰져서 대통령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다 조각조각 나 있는 거예요. 그냥 사건이 난 거고 옛날에 뭐 안전으로 죽는 국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이건 다 잊어버렸죠. 뭐 방송에서 다시 이렇게 회상시켜 주는 게 아니니까 상기시켜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그래서 이 언론의 통제, 그 다음에 이런 방송의 통제, 인터넷의 통제, 그러니까 정보를 통제하는 것은 자기가 잘한다면 통제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 가지 이제 좀 꿀리는 게 많기 때문에 통제한다고 봐야죠. 하.